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죠. 일본 현지 연결해서 김경주 일본 도카이대 교양학부 교수 전화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 사활을 걸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바로 보통 국가로의 개헌 때문이었다. 이게 바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반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정권 운영에는 성공했고, 네. 헌법 개정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뭐 자세한 거는 놔두고 라도 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서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뭐 하나의 정설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은 크게 과반수를 웃돌았습니다. 과반 의석이 62석인데 이번에 71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향후 아베 정권이 보다 더 그 아베 스타일을 내세우면서 강하고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3분의 2 의석 그러니까 이번 투표에서는 85석을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81석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개헌을 위한 발의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네. 그러나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한 51%, 반대한다는 사람이 49%니까 이게 상당히 반반입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야당 의원들을 포섭하면서 개헌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갈 것 같습니다. 뭐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투표율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뭐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데요. 뭐 나쁘게 보자면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좋게 보자면은 아베 정권이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뭔가 크게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나 이 참의원 선거가 이번에 그렇게 크게 뭐 개헌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뭐 대항하는 어떤 이슈가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투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얘기된 거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층들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지는 하는데 투표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변화를 원해야만이 이 젊은이들도 이 투표장에 많이 그 걸음을 하는데요. 네. 지지는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뭐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나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아베 정권이 계속해도 된다라는 좀 일본 젊은이들 특유의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요. 아베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아베가 원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역시 헌법 개정 그리고 연금 문제 등 국내적인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외교적인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베 정권이 강한 나라다. 이 강한 일본 만들기. 이게 아베의 하나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 참의원 선거용이다. 네네. 이렇게만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에 대한 그 외교적인 태도가 일본의 유권자들을 움직일 만큼의 큰 이슈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나 그 시기적으로 이 선거 때 내놓은 것은
선거 때가 아니라면 이 문제가 더 부각이 됐겠죠. 네. 그러면은 일본의 어떤 그 자유무역에 반하는 태도가 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선거 때가 되면 여러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묻혀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시점에 내놓은 것이지 일본 자체는 중장기적인 그 한국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다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본 국민이 생각하는 게 조금 온도 차이가 있나 본데요. 네. 어쨌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은 일본 국민들은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 걸까? 이건 어떻습니까? 헌법 개정에 대한 그 논의 자체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요 한 근 10년이죠. 네. 10년 넘게 이어져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거는 사실인데 이게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흔히 있듯이 이렇게 달아오르는 식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의 그 국가적인 과제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은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당장에 어떤 방향으로 정하는 만큼의 하나의 그 계기는 없는 셈인 거죠. 네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늘 상수로 하나의 위협으로 일본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어떤 그 적대 세력이라는 것을 상정을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외교로 인해서 헌법 개정까지 이 논의가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말씀은 아베 총리가 들고 나온 이번에 그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들이 생각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베 총리가 그 원했던 효과, 즉 뭐 우리 국민들이 일본 불매 운동을 한다든가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그 일본 때문에 힘들어할 줄 알았더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아베 총리가 개선했던 것하고는 방향이 다르게 뭔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어느 정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이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네. 그러나 이 불매 운동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일본 기업한테 어떤 타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다만 이 정치적으로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등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압력을 가하면 어느 정도 말을 들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반발이 더 강하다. 이런 그 인상은 강하게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저는 이 한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좀 뭐랄까 그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의 국력의 차이가 워낙이 강하다 보니까 대립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그냥 서로 간의 정치적인 타협으로 이게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그 1년의 그 사태를 보면 이 한국과 일본의 국력의 차이가 이제 많이 근접한 것은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스스로의 힘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면 일본은 또 일본대로 여전히 그 옛날의 기준으로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경제 제재를 하면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네네. 일본의 일부 그 정치 세력들이 오판했을 가능성은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잘못 생각했네요. 우리나라가 오뚜기인 걸 모르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그 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사실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깰지도 모른다라고 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른바 지소미아 폐기 카드인데요. 이 백악관에서도 조금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이 내일하고 모레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방문하면서 중재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전략이 나름 잘 짜여졌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그러면은 주변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네네. 생각해 보면 손해를 보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중국 기업은 뭐 어부지리를 얻는다 이런 분석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또한 미국 측에서도 이게 실질적인 뭐 기업의 피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소미아, 이 정보 공유 그 협정 같은 것이 만약에 정말 이게 틀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미국으로서도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소미아 자체가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능을 하고 있는가, 또한 한국이 정말로 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만큼 이번 그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아주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는 하겠는데 미국이 정말로 적극적인 개입을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독과의대 김경주 교수 모시고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짚어봤습니다.